나 요즘 돈 없어서. 이 말을 친구들에게 자주 듣는다면 주의해야 합니다. 처음엔 이해하고 도와주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다면 문제입니다. 오늘은 돈 없다는 친구를 절대 만나면 안 되는 이유, 특히 자기 돈만 아끼는 사람의 특징과 대처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항상 돈이 없다며 얻어먹으려는 사람들은 처음에는 이해하고 넘어갈 수도 있다. 누구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가 있을 수 있고 친구라면 한두 번은 도와줄 수 있다. 하지만 이런 일이 반복된다면 문제의 본질을 다시 생각해 봐야 한다. 이들은 밥을 먹거나 카페에 갈 때마다 나 이번에 돈 없는데 다음에 내가 살게라고 말한다. 처음에는 그 말을 믿고 넘어갈 수도 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그 다음은 오지 않는다. 몇 번을 얻어먹고도 언제 한번 사겠다는 말만 반복할 뿐 실제로 지갑을 여는 경우는 드물다. 이렇게 습관적으로 돈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결국 상대방의 호의를 당연하게 여긴다. 문제는 이런 태도가 단순히 경제적인 문제 때문이 아니라는 점이다. 정말 돈이 없어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라면 미안한 마음을 보이거나 어떻게든 다음에는 보답하려는 노력을 한다. 하지만 자기 돈만 아끼려는 사람들은 그런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당연하다는 듯 얻어먹고 상대방이 불편해하는 기색을 보이면 대수롭지 않게 넘긴다. 심지어 친한 친구라는 이유로 돈을 내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다. 이런 사람과 계속 어울리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 관계가 기울어져 있음을 깨닫게 된다. 처음에는 우정이라고 생각하고 기꺼이 돈을 냈지만 나중에는 내가 돈을 쓰는 것이 당연한 분위기가 형성된다. 그리고 이런 관계는 결국 피로감을 가져온다. 아무리 친한 친구라도 서로에게 부담이 되지 않는 선에서 도움을 주고받아야 한다. 하지만 이런 유형의 사람들은 오직 자기 이익만을 생각하기 때문에 상대방이 느낄 부담감이나 불편함에는 관심이 없다. 그렇다면 이런 친구와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할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그들의 행동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것이다. 단순히 한두 번의 일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돈이 없다는 핑계를 대며 얻어먹으려 한다면 그 사람의 의도를 의심해 봐야 한다. 그리고 더 이상 얻어먹는 것이 당연하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한다. 예를 들어 이번엔 내가 내라고 직접적으로 말해보는 것도 방법이다. 그 말에 불편해하거나 회피한다면 그 사람은 당신을 친구라기보다 편리한 스폰서로 여기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돈 문제는 친구 관계에서도 중요한 요소다. 돈을 중심으로 한 관계는 결국 한쪽이 손해를 보는 구조로 흘러가기 쉽다. 진정한 친구라면 돈이 없어도 어떻게든 미안한 마음을 표현하거나 보답하려는 노력을 할 것이다. 하지만 자기 돈만 아끼면서 남에게 부담을 주는 사람과의 관계는 오래 유지될 수 없다. 결국 상대방이 느끼는 피로감과 불신이 쌓이고 이런 관계는 자연스럽게 멀어질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돈이 없다는 핑계를 대는 친구와의 관계는 신중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자기 돈은 아끼면서 남의 돈은 쉽게 쓰는 사람들은 겉으로 보기엔 평범해 보일 수 있다. 하지만 조금만 유심히 관찰하면 이들의 소비 패턴에는 일정한 규칙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이들은 본인의 돈을 쓸 때는 한없이 신중하고 절약하면서도 남이 돈을 쓸 때는 전혀 개의치 않는다. 친구들이 사주는 밥이나 커피는 당연한 듯 받아들이지만 정작 본인이 돈을 내야 할 상황에서는 어떻게든 피하려는 모습을 보인다. 이러한 사람들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다. 돈을 아끼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것이 한쪽 방향으로만 적용될 때 문제가 된다. 본인의 생활에서는 절약과 절제가 중요하다고 여기면서도 남이 돈을 쓰는 것에는
아무런 거리낌이 없다. 심지어 친구가 기꺼이 사주면 고마워 한마디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마치 당연한 일처럼 받아들이는 경우도 많다. 이런 유형의 사람들은 본인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곳에는 돈을 아낌없이 쓴다. 예를 들면 취미생활, 명품 구매, 개인적인 만족을 위한 소비에는 큰 돈을 들이지만 친구들과의 자리에서는 유독 지갑을 열지 않는다. 새로운 옷을 사고 비싼 전자기기를 사고 여행을 가는 데는 주저하지 않지만 친구들과 밥을 먹거나 카페에 가는 자리에서는 어떻게든 돈을 쓰지 않으려 한다. 특히 여러 명이 함께 있을 때는 조용히 있다가 누군가가 계산할 기미가 보이면 슬쩍 빠지거나 나 잠깐 화장실 좀 다녀올게라며 자리를 비우는 경우도 있다. 이들은 경제적인 이유가 아니라 심리적인 이유로 이런 행동을 한다. 돈을 쓰는 대상과 목적을 스스로 철저히 구분하면서 자신이 손해보지 않는 방향으로 소비 습관을 만들어 간다. 이런 행동이 반복되면 주변 사람들은 점점 피로감을 느끼게 된다. 처음에는 이해하고 넘어갔더라도 시간이 지날수록 이들의 태도는 상대방에게 불공평한 부담을 주게 된다. 결국 친구들은 이 사람과 어울리는 것이 불편해지고 자연스럽게 멀어지게 된다. 문제는 이런 유형의 사람들이 관계가 멀어지는 원인을 스스로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본인은 여전히 합리적인 소비를 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친구들에게 의존하면서 관계를 소비적으로 유지해온 것이다. 하지만 아무리 가까운 친구라도 한쪽만 계속 손해보는 관계는 오래 유지될 수 없다. 상대가 나를 위해 기꺼이 돈을 쓸 수 있는 것은 서로 간의 신뢰와 애정이 있기 때문인데 그 신뢰를 이용하는 순간 관계는 균열이 생긴다. 그렇다면 이런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우선 이들의 소비 패턴을 인지하고 필요할 때는 직접적으로 요청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항상 남이 내는 것을 당연하게 여긴다면 이번엔 내가 사라고 직접적으로 말해보는 것도 방법이다. 만약 불편해하거나 피하려 한다면 그 사람은 당신을 대등한 친구가 아니라 단순히 편리한 존재로 여기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친구 관계에서도 금전적인 균형은 중요하다. 돈을 쓰는 방식에서 한쪽이 일방적으로 희생하는 관계는 건강하지 않다. 정말 좋은 친구라면 돈 문제에서도 공정함을 유지하려고 노력할 것이고 서로에게 부담이 되지 않는 선에서 적절한 배려를 할 것이다. 하지만 자기 돈은 아끼면서 남의 돈을 쉽게 쓰는 사람과의 관계는 결국 피로감을 유발하고 신뢰를 무너뜨릴 수밖에 없다. 이런 사람들과의 관계를 지속해야 할지 고민된다면 자신의 감정과 관계의 균형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돈 있는 친구에게만 잘 보이려 하는 사람들은 결국 사람을 돈 기준으로 판단하는 경향이 있다. 이런 사람들은 겉으로는 친절하고 부침성이 좋아 보일 수 있지만 자세히 보면 그들의 행동 패턴에는 명확한 차이가 존재한다. 돈을 잘 쓰는 친구에게는 지나치게 친절하고 아부하는 태도를 보이지만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는 친구에게는 무관심하거나 무시하는 모습을 보인다. 이는 결국 친구를 대하는 태도가 경제적 이득과 직결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들은 돈을 잘 쓰는 친구에게는 각별한 관심을 보이며 함께 있는 시간을 즐기는 것처럼 행동한다. 비싼 음식점이나 카페에 가면 자연스럽게 따라가고 돈을 쓰는 사람의 말에 적극적으로 맞장구 친다. 마치 오래된 친구처럼 친근하게 대하고 상대가 기분 좋을 만한 말을 골라 하며 관계를 유지하려 한다. 하지만 이는 순수한 우정에서 비롯된 행동이 아니라 상대방이 돈을 쓰도록 유도하고 그 혜택을 누리기 위한 계산적인 접근일 가능성이 크다. 반면 돈을 쓰지 않는 친구나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는 친구들에게는 전혀 다른 태도를 보인다.
대화에서도 자연스럽게 배제하거나 모임을 가질 때 일부러 부르지 않는 경우도 많다. 심지어 같은 자리에서 있더라도 눈에 띄게 차별적인 태도를 보이며 말투나 행동에서 무시하는 기색이 드러나기도 한다. 이는 그들이 사람을 인간적인 가치로 보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 이득과 손해의 관점에서 평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사람들은 종종 현실적으로 생각해야 한다거나 돈이 있어야 관계도 유지된다는 식의 말을 하며 자신의 태도를 정당화하기도 한다. 하지만 진정한 친구 관계는 돈이 아니라 신뢰와 정으로 유지되는 것이며 경제적 상황이 다르더라도 서로를 존중하는 태도가 바탕이 되어야 한다. 단순히 돈을 쓰는 사람에게만 잘하고 돈을 쓰지 않는 친구에게는 무시하는 태도는 결국 주변 사람들에게도 부정적인 인상을 남긴다. 시간이 지나면 이런 태도를 보이는 사람들은 결국 주변에서 신뢰를 잃게 된다. 돈이 많아 보이는 친구에게만 과하게 친절하게 굴고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않은 친구들에게 무관심하거나 차별적인 태도를 보이면 이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쉽게 감지된다. 처음에는 모를 수 있지만 반복되다 보면 주변 사람들은 점차 이들의 이기적인 본성을 깨닫게 된다. 그리고 한두 명씩 멀어지기 시작하면서 결국에는 돈을 매개로 한 관계만 남게 된다. 문제는 돈을 중심으로 형성된 관계는 오래가지 않는다는 것이다. 상대방이 돈을 쓰지 않거나 상황이 바뀌면 이런 사람들은 쉽게 다른 대상을 찾아 떠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런 사람들과의 관계는 어떻게 해야 할까? 우선 그들의 태도를 객관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 본인에게만 유독 계산적인 태도를 보이고 돈을 쓰는 친구들에게만 잘 보이려 한다면 그 사람이 진정한 친구인지 고민해 봐야 한다. 또한 이들의 행동이 반복된다면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과연 의미 있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진정한 우정은 경제적 조건이 아니라 서로에 대한 존중과 신뢰로 유지되는 것이다. 돈을 기준으로 사람을 평가하고 대하는 사람과의 관계는 결국 피로감을 줄 수밖에 없다. 이런 사람들을 상대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감정적으로 휘둘리지 않는 것이다. 그들의 태도에 상처받거나 억울해할 필요 없이 오히려 거리를 두고 더 좋은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돈이 아닌 진정한 관계를 원한다면 사람을 경제적 잣대가 아니라 인격적인 가치로 평가하는 사람들과 가까워지는 것이 더 현명한 선택이 될 것이다. 빌린 돈을 갚지 않거나 잊은 척하는 사람들은 단순히 금전적인 문제를 넘어서 신뢰를 빼앗아가는 유형이다. 이런 사람들은 처음에는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며 도움을 요청하고 곧 갚겠다고 약속한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돈을 돌려주지 않고 오히려 잊은 척하거나 애매한 변명을 늘어놓는다. 다음 달에 줄게라거나 아, 그거 내가 갚았던가. 기억이 안 나네 같은 말로 계속해서 미루면서 상대방이 지쳐 포기하도록 만든다. 처음에는 정말 잊었을 수도 있다. 하지만 반복적으로 같은 행동을 보인다면 이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의도적인 무책임이다. 돈을 빌릴 때는 간절한 태도로 부탁하면서도 막상 갚을 때가 되면 대수롭지 않게 넘기려는 모습은 상대방에게 큰 실망감을 안긴다. 문제는 이런 사람들이 단순히 한두 번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같은 행동을 반복한다는 점이다. 이들은 돈을 갚아야 할 때가 되면 연락을 피하거나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행동하기도 한다. 빌린 돈을 직접적으로 요구하면 아 맞다 깜빡했네라며 애매하게 넘어가거나 지금은 형편이 어렵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면서 미루는 경우도 많다. 하지만 정작 본인의 소비를 보면 돈을 쓸 여유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여행을 가거나 비싼 물건을 사고 취미 생활을 즐기는 모습을 보면서도 정작 빌린 돈에 대한 책임은 지지 않는다.
이런 사람들과의 관계를 지속하면 결국 피해를 보는 것은 돈을 빌려준 쪽이다. 처음에는 신뢰를 기반으로 빌려줬지만 상대방이 이를 악용하면 결국 돈을 돌려받기도 어렵고 인간적인 실망감까지 겹쳐 관계 자체가 깨질 수 있다. 금전적인 손해보다 더 큰 문제는 신뢰가 무너지는 것이다. 돈을 갚지 않는 사람은 단순히 돈 문제뿐만 아니라 약속을 가볍게 여기고 책임을 지지 않는 성향을 가진 경우가 많다. 그렇다면 이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먼저 돈을 빌려줄 때는 신중해야 한다. 아무리 친한 친구라도 돈을 빌려줄 때는 반드시 돌려받을 수 있는지 확신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빌려준 후에는 언제까지 갚을 것인지 명확하게 약속을 잡고 필요할 경우 이를 기록으로 남겨두는 것이 좋다. 만약 상대가 계속해서 돈을 갚지 않는다면 단호하게 요구해야 한다. 애매한 태도로 넘어가면 결국 빌려준 사람이 손해를 보게 된다. 빌린 돈을 갚지 않는 사람은 결국 주변에서도 신뢰를 잃게 된다. 처음에는 가까운 친구들이 이해하고 넘어가지만 이런 행동이 반복되면 자연스럽게 관계가 멀어질 수밖에 없다. 결국 돈 문제는 단순한 경제적인 문제가 아니라 인간관계에서 신뢰와 직결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돈을 빌려준 사람만이 계속 마음을 쓰고 신경을 써야 하는 관계라면 그런 관계는 유지할 가치가 없다. 신뢰를 지키지 않는 사람과의 관계는 더 큰 피해를 막기 위해서라도 빨리 정리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 될 것이다. 친구 관계에서 돈 문제는 민감한 주제지만 이를 악용하는 사람들은 분명 존재한다. 처음에는 작은 호의로 시작되지만 반복되다 보면 점점 더 큰 부담이 되어 돌아온다. 특히 돈을 빌려도 당연하게 여기거나 공짜로 얻어먹는 것이 습관이 된 친구는 반드시 경계해야 한다. 이런 사람들과의 관계는 결국 경제적 손해뿐만 아니라 감정적인 소모까지 불러오고 나아가 자신의 경제적인 가치관까지 망가뜨릴 위험이 있다. 따라서 이러한 친구들과의 관계를 지속하는 것이 왜 문제가 되는지, 그리고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를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런 친구들은 처음에는 어려운 상황을 강조하며 도움을 요청한다. 돈이 급하게 필요하다며 빌리거나 다음에 내가 살게라는 말을 남발하면서 상대방의 선의를 이용한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의 행동은 점점 패턴화된다. 처음엔 미안한 기색을 보이지만 점점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한다. 결국 돈을 빌리는 것이 습관이 되고 상대방이 계속해서 베풀어주는 것이 마치 권리인 것처럼 생각하게 된다. 이러한 관계가 지속되면 결국 당신은 호구가 된다. 친구라고 생각했지만 상대방은 당신을 진정한 친구가 아닌 편리한 돈줄로 보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당신이 없을 때는 다른 사람에게 똑같이 행동하거나 더 이상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관계를 자연스럽게 멀리할 수도 있다. 결국 친구 관계가 균형을 잃고 한쪽이 일방적으로 손해를 보는 기울어진 운동장이 된다. 이런 사람들은 종종 다른 친구들에게도 같은 방식으로 행동한다. 그리고 돈을 빌리면서도 어차피 친구끼리 이런 건 괜찮잖아라는 식으로 분위기를 조성해 책임을 회피하려 한다. 하지만 진정한 친구라면 상대방의 경제적 부담을 가볍게 여기지 않는다. 지속적으로 돈을 빌리고 갚지 않거나 얻어먹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친구는 본질적으로 상대방을 존중하지 않는 것이다. 이런 친구들과 관계를 유지하면 단순한 금전적 피해를 넘어 감정적으로도 큰 스트레스를 받게 된다. 처음에는 한 번쯤 도와줄 수 있지라고 생각하며 넘어갈 수도 있다. 하지만 같은 일이 반복되면 상대방의 태도에 점점 지쳐가게 된다. 도움을 요청할 때는 간절하게 부탁하지만
막상 갚을 때가 되면 잊은 척하거나 미루려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대표적인 예다. 더 큰 문제는 이런 상황이 반복될수록 상대방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고 결국 관계 자체가 불편해진다는 점이다. 돈을 빌려줬거나 여러 번 얻어먹힌 기억이 쌓이면 그 친구와 만날 때마다 불편한 감정이 들기 시작한다. 대화를 나누면서도 이번에도 돈 얘기가 나오면 어떡하지? 라는 걱정을 하게 되고 심지어는 만나는 것 자체가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도 있다. 또한 이런 친구들은 대개 공짜로 얻어먹거나 돈을 빌릴 때는 적극적이지만 정작 본인이 갚아야 할 때는 연락을 피하거나 이유를 댄다. 이런 행동을 반복적으로 경험하면 결국 상대방에 대한 정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처음에는 친한 친구라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 관계가 진정한 우정이 아닌 일방적인 희생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돈을 빌려주거나 얻어먹는 관계가 지속되면 단순히 감정적인 피로감을 넘어 자신의 경제적인 가치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처음에는 상대방을 도와주려는 마음에서 시작했지만 어느 순간 돈을 쓰는 방식이 상대방에게 휘둘리기 시작한다. 친구가 돈이 없다고 하면 모임에서도 자연스럽게 더 많은 비용을 부담하게 되고 심지어 원치 않는 지출까지 하게 될 수도 있다. 이런 경험이 반복되다 보면 결국 자신의 경제 개념에도 문제가 생긴다. 원래는 계획적으로 소비하던 사람이었더라도 어느 순간 친구를 배려한다는 이유로 불필요한 돈을 쓰게 되고 그 과정에서 자기 자신이 손해를 보는 상황이 많아진다. 더 심각한 경우 이런 관계에 익숙해지면서 친구 사이의 돈 문제는 원래 이런 거야라고 합리화하며 당연한 듯 받아들이게 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이러한 태도는 결국 본인의 경제적 자립과 금전적 가치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건강한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데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물론 친구가 정말로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도와줄 수는 있다. 하지만 문제는 이런 친구들은 어려울 때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도움을 받는 것이 일상화되어 있다는 점이다. 진짜 힘든 시기에 잠깐 도와주는 것과 매번 반복적으로 돈을 요구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다. 따라서 상대방이 돈을 빌리거나 얻어먹는 것이 습관처럼 굳어졌다면 더 이상 이런 관계를 지속해서는 안 된다. 이런 친구들과의 관계를 유지하면 결국 손해를 보는 것은 나 자신이다. 처음에는 작은 도움을 주는 것이 우정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상대방이 이를 당연하게 여기기 시작하면 관계는 점점 일방적인 희생으로 변한다. 결국 경제적으로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큰 부담을 안게 되고 인간관계에서 신뢰까지 잃게 된다. 친구 사이에서도 돈 문제는 중요하다. 돈을 매개로 한 관계는 오래 지속되기 어렵고 한쪽이 계속해서 손해를 보면 언젠가는 관계가 무너질 수밖에 없다. 진정한 친구라면 상대방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려 하고 최소한의 책임감을 갖고 행동한다. 하지만 자기 이익만을 위해 돈을 빌리거나 얻어먹으려는 친구는 결국 당신을 이용하는 것에 불과하다. 이런 친구들에게 더 이상 이용당하지 않으려면 단호한 태도를 취할 필요가 있다. 이번엔 내가 내라고 요구해보거나 돈을 빌려주지 않는 것이 최선의 방법일 수도 있다. 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어렵더라도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서는 과감한 결단이 필요하다. 친구라는 이유로 자신의 경제적, 정신적 부담을 감수할 필요는 없다.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서로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선을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친구가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한두 번 도와주는 것은 인간적인 정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다. 하지만 이러한 도움을 받는 것이 습관이 되거나 마치 당연한 권리처럼 여겨지는 순간 문제가 발생한다. 처음에는 선의로 시작된 일이지만
상대방이 이를 반복적으로 요구하거나 이용하려는 태도를 보인다면 반드시 단호한 태도를 취해야 한다. 가장 먼저 명확한 선을 긋는 것이 중요하다. 돈을 빌려주거나 대신 계산해 주는 것이 몇 번 반복되다 보면 상대방은 이를 점점 당연하게 받아들이기 시작한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결국 자신이 경제적 부담을 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친구 관계에서 불편함을 느끼게 된다. 따라서 가끔 어려울 때 도와줄 수는 있지만 매번 반복되는 요구에 대해서는 분명한 거절의 의사를 표현해야 한다. 이번에는 내가 내라고 직접적으로 말하거나 이제는 나도 부담된다는 의사를 확실하게 밝히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다음에 내가 살게라는 말을 무조건적으로 믿어서는 안 된다. 친구가 경제적으로 일시적으로 힘든 상황일 수는 있지만 이런 말을 반복적으로 하는 경우라면 단순한 어려움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책임을 회피하려는 것일 가능성이 크다. 만약 상대방이 계속해서 같은 핑계를 대면서 돈을 쓰지 않으려 한다면 단호하게 이번엔 내가 사라고 요구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요구에 대해 불편해하거나 피하는 태도를 보인다면 이는 이미 상대방이 당신을 이용하려는 마음이 크다는 신호일 수 있다. 돈 문제가 지속적으로 대화에서 언급되거나 상대방과의 만남이 경제적인 부담으로 다가온다면 관계 자체를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친구 관계에서 금전적인 문제가 반복적으로 불편함을 유발한다면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라 관계의 본질적인 문제로 연결될 수 있다. 돈을 빌려주거나 얻어먹는 것이 일상이 된 관계는 결국 한쪽에게 일방적인 손해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 처음에는 작은 금액이었을지라도 상대방이 이를 계속 요구하면서 점점 더 큰 부담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친구와의 관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자연스럽게 거리를 두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직접적인 거절이 어렵다면 만남을 줄이거나 금전적인 이유로 부담을 느끼는 자리를 피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다. 지속적으로 돈 문제가 발생하는 친구와의 관계를 억지로 유지할 필요는 없다. 결국 계속해서 손해를 보는 관계라면 끊는 것이 답이 될 수도 있다. 진정한 친구라면 돈 문제로 상대방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려 하고 최소한의 책임감을 가지고 행동한다. 하지만 반복적으로 돈을 요구하거나 대신 내주길 기대하는 사람과의 관계는 결국 건강한 친구 관계로 이어질 수 없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이 반복된다면 단호하게 선을 긋고 자신의 경제적, 정신적 부담을 줄이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이다. 돈 없다는 친구를 계속 만나다 보면 결국 당신이 손해보는 관계가 된다. 진짜 친구라면 돈이 없을 때 서로 돕기도 하지만 상대방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려는 태도가 중요하다. 그렇지 않은 친구라면 그냥 거리 두는 것이 맞다. 여러분은 돈 없다는 친구를 만나면서 어떤 경험을 했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나눠주세요.